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경기가 너무 나쁘죠. 정말 나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 나와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요,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고요. 무디스는 대한민국 경제가 하강 일로에 접어들었다,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전 제1차장 역임하셨던 전옥현 차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거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일자리 정책도 망했고 말이죠. 예, 지금 자영업자들 아주 죽을 맛이에요. 예, 최저임금 때문에. 이거 실패한 정책인데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또 혁신 성장, 또 공정 경제, 이 세 컨셉이 말하자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특징 지우는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컨셉과 이 경제 운영 철학을 가지고 1년 반 정도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정책을 집행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째는 한 3.1%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잘 이어져 갈 것으로 모든 국민이 다 기대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이미 벌써 1년 반 정책 실험을 해봤으니까 이런 3.1% 성장이 깜짝 성장에 불과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전반적으로 이 경제 전문 기관에서 예측하는 금년도 성장치하고 내년도 성장치가 2.5% 내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차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최근에 오늘 우리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무디스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국가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즉 3대 국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 무디스에서 발표한 우리 한국 경제 이 전망치를 보면 아주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 성장 전망치는 2.5%. 그러니까 통상 2.7% 정도를 하는데 0.2% 정도를 더 낮게 해서 2.5%. 그리고 내년도 성장치를 다른 데서는 보통 2.5에서 6 정도 하는데 이 무디스에서는 2.3%. 이렇게 굉장히 낮은 성장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무디스에서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느냐 여러 가지 진단을 해놓은 거가 있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얘기한 3 컨셉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혁신, 그 다음에 공정, 이런 개념으로 특징적인 현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대외 이 경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고금리, 미국 금리 계속 올리고 금년 겨울에 올리고 내년 초에도 또 올릴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치예요. 그 다음에 유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가가 올라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엄청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불확실하다는 거,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됐잖아요. 주 52시간 근무제.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정책 중에.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투자 여력이 없다. 이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부진하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주택시장이 이제 지나치게 과열되다 보니까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들이 건설 경기를 굉장히 둔화시킨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에서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GDP 성장에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선진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근데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약화되니까 이런 것도 말하자면 우리 이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는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이 빠지니까 소비가 약해지잖아요. 소비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또 일자리도 빠지고 이런 서너 가지의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금년도 성장도 낮아지고 내년도 성장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경제 책임자들을 바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싹 다 바꿨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만약 정부에서 일을 한다면 사람이 바뀌면 이 관료들의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지만 이 대통령의 경제 운영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대통령 경제 철학을 잘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제 현실이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계속 나빠질 것이다. 지금 무디스가 예측한 걸 보면 2008년도, 9년도 경제 위기 때보다 지금 더 나빠지게 네. 아주 가장 나쁜 경제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 2012년도, 2010년대 초에 서방 선진국이 겪었던 낮은 성장률보다도 낮은 성장률하고 비슷하게 2.3%,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침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표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경제 운영 철학과 경제 정책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침체 그렇죠. 국면으로도 네,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도 월스트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말하자면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경제 책임자들을 바꾸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 경제 철학을 잘 이해하고 현재 정부하고 있는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경제,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채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경제 지표가 현재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지표가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경제 정책, 현재의 경제 정책을 조금 악화되고 있는 경제 환경에 맞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냐. 지금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경제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쉽게 치유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이제 뭐 이 마찰, 이런 것도 굉장히 경제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는데 원인이었다. 그러면서 이 컨트롤 타워는 이제 앞으로는 기재부가 하고, 그 다음에 정책실장은 사회안전망 관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정책실장 자리가 단순하게 사회안전망 관리하는 차원으로 머물면 안 된다. 저는 모든 국정 현안의 컨트롤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보좌기구로서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청와대에 우수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수현 지금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유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 문제에 관한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에 관리해온 그런 커리어를 보면 순수 경제 문제에 집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성장 경제를 논의해야 할 때이지 포용 경제와 공정 경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되어야 나눠 가질 수 있는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장이 지금 이렇게 2.3%, 5%대 이하로 빠지는 추세에 있는데 파이가 자꾸 작아지는데 나눠 먹다 보면 뭘 나눠 거죠.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 좀 파이가 커야. 그렇죠. 아니 사과도 큰 사과를 쪼개서 나눠 먹어야 먹을 게 있고 간식이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사 잘못 쳐가지고 사과 조그마한 거 따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 그냥 한두 사람이 먹어가지고 그 맛있게 먹은 그 사과의 영양분을 가지고 사과 재배를 다시 크게 할 수 있게 차라리 기다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 국면에서 필요한 경제정책은 포용과 공정이 이제 뒤로 밀려야 된다. 그래야 현 정부의 진보적인 성격에 맞게 이런 그 분배의 경제, 공정의 경제에 역점을 뒀다면 이렇게 경제적인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 특히 우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한 27, 8% 돼요. 이 선진국 경제하고는 다릅니다. 구조 자체, 이 인프라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구조가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 경제 주체, 가게가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이런 경제 주체들이 일제히 성장 경제 쪽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나중에 이보다 더 어려워질 때 왜 그때 말 안 들었느냐? 그렇죠. 빨리 정책을 고쳤어야지. 네. 그러면은 희생과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국민이죠. 우리 국민이 받아요. 네네. 그 중에서 저소득층,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경제 실험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경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정책 전환, 방향 전환을 해라. 제가 방향 이걸 전환을 이렇게 해야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진짜 요즘 뭐 시장에 나가면 너무 경기가 안 좋다. IMF 때보다 더 안 좋다. 일자리가 없다. 젊은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말이죠. 그냥 뭐 아예 취업을 하는 걸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포기해서 그냥 백수생활만 이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 뭐 사회 불안 요소들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길거리에서 뭐 칼로 그냥 마구잡이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말이죠. 사회가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어제도 화재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고시원에서.
이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그냥 조금씩 내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정말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라도 좀 활로를 열어야 될 텐데, 또 뭐 대기업이 뭐 이득을 내면은 또 중소기업과 나눠라 예. 뭐 정말 이상한 정책들을 계속 내면서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나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이죠. 올해만도 뭐 삼성전자가 10번이나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기업들 뭐 줄줄이 조사받고 있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소득, 그러니까 성장, 이 어떤 그 발전 기조가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계속 경제정책 인선을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보도된 그 무디스의 예. 그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네. 무디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경제 분석 보고서가 비록 다른 경제 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경제로 우리가 한국 경제가 가고 있다, 이렇게 적시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와 뭐 다 비슷합니다. 항상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을 그렇죠. 먼저 강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무디스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우려했던 점은 바로 뭐냐면, GDP 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GDP 성장률하고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성장치, 이 차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인 성장치라고 하면 우리의 경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볼 때 우리가 이 정도는 성장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이 능력이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그 편차가, GDP 갭이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가도 미래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경제가 제대로 플러스,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한 3%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잠재 능력이 약하다는 걸, 이런 걸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무디스 보고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GDP 갭이 빠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경제적인 인디케이터, 즉 지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현재 경제팀은 이제 물론 일반 언론이라든가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경제 전망치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색깔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정말 경제적인 지표만 가지고, 경제적인 지표만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의 경제 실상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어차피 해외 의존도가 8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협조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경제의 환경, 왜냐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보호무역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보호무역적. 트럼프가 지금 한국 자동차 관세 하나도 지금 타협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심심하면 한 번씩 우리 경제로다가 딱 목 조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고금리 고유가도 문제지만, 그래서 이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과연 앞으로 최소한도 현 정부 임기 내 5년, 그렇잖아요? 벌써 이제 2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남은 동안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대외 여건이 펼칠 것인지, 또 현 경제는 어느 한순간에 망가지면 고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장단기 수제하고 한 최소한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대외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국제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해가지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자 전문가, 보수적인 가지고 있는 학자 전문가,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 내에서 실물 경제를 아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난상 토론을 해야 된다. 문 딱 걸어 잠고 밤새워서 토론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제로베이스에서 고칠 건 고쳐라. 고치면, 제가 보기에 고치면 현 정부의 신뢰도가 더 높아가고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저는 높아간다. 고치는 걸 두려우면 안 돼요. 맞습니다. 고치는 거 두려워하다가 초과상관 다 불태우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미국은 계속 통상 압박을 들어오고 있고, 현대기아 자동차는 지금 미국에다 픽업 트럭을 수출하려고 상당히 개발을 많이 했는데,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높게 매겨서 뭐 미국에 수출한들 누가 살 사람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또 자동차, 철강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지금 뭐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비율이 높아지고 현대 기아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그 점유율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 현대,
폭삭 망하는 거 아니냐. 아예 그냥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말이죠. 대한민국 한 축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무너지니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올 수뿐이 없는데 그래도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하면서 또 외교 관계는 외교 관계대로 이렇게 파국을 막 이끌어내는 이 문재인 정부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큰일이 아닌가 싶고 이거 국민 재앙으로 조만간 다가올 것 같은데 이게 무디스에서 딱 결정내 준 게 아주 지표상으로는 말이에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률을 그나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유지해 오면서 3만 불대 소득을 이렇게 지금 현재 구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에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즉 조선업,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계통 이런 계통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특히 이제 IT 산업, 이건 뭐 DJ 정부의 큰 공 아니겠습니까? IT 산업을 결정적으로 키운 것은 이러한 산업 구조의 말하자면 방향 전환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보해 왔어요. 그런데 이미 조선업은 우리가 이 경쟁력 면에서 벌써 이미 중국한테 넘어간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아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이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원인이 단순하게 이 다른 경쟁 국가들이 고도의 산업 기술을 집약적으로 말하자면 키워가지고 기술 경쟁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한 건지 그러면 기술 경쟁이 왜 떨어졌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한 지역에는 이제 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가 인사들을 제가 예전에 저렇게 만나봐서 얘기를 들으면 벌써 오래된 얘기죠. 10여 년도 넘는 얘기인데 이 노동의 유연성이 굉장히 한국 정부가 지금 한국이 약하다. 노동 유연성이 없으니까 기업주가 함부로 고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없다. 예. 왜냐하면 잘못 잘라놓으면 전부 노조가 달려드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노조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여러 가지 정책도 노조 친화적인 정책이 있다. 너무 좀 심하다. 이런 비판을 일각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경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공정경제를 조금 뒤로 미루고 노조 편향적인 정책에서 기업이 국제경쟁과 국제경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영 환경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그러려면 규제개혁을 진짜 대대적으로 풀어야죠. 대대적으로 그렇죠, 풀고 이 기업 법인세도 높일 게 아니라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전에 80년대 미국 경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도 쓰리고 시대라 했어요. 네. 그런데 레이건이 대대적으로 어떤 정책을 쳤냐면 레이건도 미국 하면 아주 재정 적자가 아주 나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은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쉽게 기업 돈 더 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꾸로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습니다. 레이건이. 네. 그 다음에는 법인세율을 낮췄어요. 왜? 규제 없애고 법인세를 낮추니까 기업이 살만 난 거예요. 아하. 이제 기업 활동, 그렇죠. 기업 활동이란 뭡니까? 생산과 투자와 고용이에요. 이거를 엄청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는 가게대로 소득은 늘어나고, 그렇죠.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 인컴이 늘어나고, 그냥 재투자하고, 이러니까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뭐가 늘어나요? 세율은 낮더라도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가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소득이 네. 늘어나니까 다들 개인도 소득 나니까 세금 더 내고 이러니까 그 세금 가지고 다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레이건의 공급 경제에 성공한 거거든요.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 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트럼프도 뭡니까? 법인세 낮추는 거 아닙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돌아오고 미국 기업들 있어요. 다 돌아오게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만 해도 70억 불이 넘는 아주 근래 들어와서 가장 높은 그런 해외 이전 투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노조 친화적이고 또 그 고율의 법인세를 늘려갖고 세금을 늘리고 이렇게 거꾸로 된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선행 조치가 규제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진짜 내 땅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 이게 내 국민을 고용해갖고 우리 국민, 내가 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번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서울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결국 돈 벌면 어디다 씁니까? 서울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게 내가 대한민국 경제를 기여하는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정책의 전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해야 된다. 야,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힘나는 말씀 듣고 좀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일요일까지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화딱지 나는데요. 예, 뭐 경기도 안 좋고 사회도 불안하고 제가 맨날 불안하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거를 돌파하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태극기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우파 단합 투표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투표를 꼭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 중요합니다. 네. 아이고, 벌써 뭐 동그랗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여러분들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내일 월요일인데요. 신의 한 수가 5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은 구독하신 분들은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신의 한 수 50만의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